평화로운 어느 날 어머님 시원하세요? 아이고 그래 아주 그냥 시원하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엄마, 병원 갈 시간이에요. 여보 왔어? 친정엄마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난 아내 화정씨. 아파 이씨. 이것 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풀었네. 아, 근데 장모님 다리 좀 불러드리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효도는 네가 취직하는 거야. 아, 공인중개사 시험을 10년째 떨어진 게 사람이냐? 남편 지훈 씨 기가 팍 죽었습니다. 볼 일은 여기다 해결하고 밥도 먹지 말고 공부만 하고 있어. 알겠어? 나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올 테니까. 아니 여보 있잖아. 나도 오늘 서울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거 창수놈이 그 오랜만에 같이 회포 좀 풀자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 라고 자빠졌네.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친구 만날 꿈도 꾸지 마. 아 진짜 씨. 여보 만년백수인 남편에게 특단의 조치까지 하는 아내 화정씨. 너무한다 싶기도 한데 나 오늘 진짜로 장수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씨다 어떡해 이씨 열어줘 여보. 꼼짝없이 방 안에 갇히고만 남편.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내의 기세에 눌려 방 안에 갇히고 만 후 남편은 방을 탈출할 묘책을 찾는데요. 아이씨. 그로부터 4시간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한 장모. 바로 그때 비명을 지르며 실려가는 한 환자를 보고 장모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사부지. 아이고 아니 대구 집에 있어야 할 자네가 서울서 이게 무슨 꼴인가? 어? 아이고 참. 장모님, 제가요 오늘 꼭 친구를 만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2층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서울에 왔거든요. 알고 보니 피치 못할 약속 때문에 서울에 온 후 다급히 계단을 내려가다 그만 봉변을 당했다는데요. 나라서 불렀어요. 이씨 어떤 새끼야 이씨. 이씨.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아이고, 저 원래 이렇게 아픈 거예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마취하고 기부스만 하시면 돼요. 예. 수면선생님 주사실 가실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러 가세요. 저 그럼 치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 곧 괜찮아진다니까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게. 응? 아이고, 얼른 갔다 올게. 결국 사위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섭니다. 아이고 알았어 가고 있어 임마. 나 지금 환자요. 이씨. 알았어. 끊어 이씨. 새끼가 이씨. 바로 그때 지훈 씨를 스치는 오토바이. 다행히 오토바이를 피했나 마음을 놓는 순간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번엔 팔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가는 지훈 씨. 바로 그때 지훈 씨 머리 위로 떨어진 벽돌. 재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닙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119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봐요. 어떻게 된 거야? 119 신고해, 119. 괜찮으세요? 잠깐만. 아내는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 칠 생각만 하는 남편을 가두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려 하는데요. 남편을 가두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서울 병원에 왔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장모 치료를 기다리다 뭔가 보고 놀라는데요. 바로 집인 있어야 할 사위가 서울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남편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일 뻔하질 않나, 벽돌을 맞지 않나 갖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온 지훈 씨. 연이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장모와 아내도 근심 가득한 표정입니다. 여보. 아이고, 정신 좀 들어? 아이고, 여보게. 깨어나셨네요. 뇌진탕에 팔다리 골절. 치료는 마무리 잘 됐고요.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세요. 예? 뭐라고요? 통원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입원해야 한다고. 우리 집이 지방이라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 정도로 입원은 안 되세요. 빈 병실 없을까요? 저요. 꼭 입원해야 해서요. 없어요. 좀 쉬었다가 댁에 가서 쉬세요. 병실이 없어 입원조차 못한다니 참 황당한 상황. 사정이라도 해볼까 아내는 간호사를 따라 나서는데요. 가라니까 가야죠 뭐. 장모님아. 그러게 그냥 아프다면서 와 왜 자꾸 퇴원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째 좀 수상쩍어 보이는 장모 아내. 결국 퇴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 아내는 뭔가 불안한 기색입니다. 엄마, 나 일 좀 보고 올게. 그래. 당신 바로 못 움직여. 한숨 쉬고 있어. 아픈 남편의 간병은 뒤로 한 채 급히 병실을 나서는 아내. 대체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상하게도 병원 밖으로 나온 아내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보험회사. 왜 아내는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약관을 확인하려는 것일까요? 잠시 후 낯익은 장소를 서성이는 아내 화정 씨.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나타난데 놀랍게도 그는 방금 전 남편의 사고 현장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대체 그를 왜 만난 것일까요? 어떻게 피했는데요? 나 참 재수도 없지. 정말 간발의 차로 피했다니까요. 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상황 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몹시 수상한 대화를 주고받더니 헤어진 두 사람. 그날 오후 결국 남편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도 퇴원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나 여기 슈퍼야. 지금 나온다고? 나 지금 바로 갈게.
예예예. 아니 어쩌다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 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대구 집까지 갈 수 없었던 지훈 씨.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남편의 뒤를 쫓고 있는 아내.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하수구에 빠지고만 지훈 씨. 아유 이봐요. 이봐요. 아유 사람이 빠졌어요 지금. 이날 하루 동안 그는 무려 11번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사위 씨는 갖은 사고를 하루 동안 총 11번이나 당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입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며 계속 씨의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선 남편의 뒤를 아내가 뒤쫓았던 것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하수구에 빠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 날 으이구 이 인간아 나가 뒤져버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남편과 함께 입원한 아내. 남편에게 잔뜩 화가 난 모양입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여보, 아니 내말좀 들어봐 일단 좀. 아내가 다친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사건의 진실. 바로 그때 장모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부부의 다툼을 엿들은 장모가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전 신혼 초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게 된 지훈 씨. 슬픔에 빠진 그를 보듬어준 건 장모 옥순 씨였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컸어. 어머니. 그래 이젠 자네 내 아들이야. 응? 어머니. 아이고 그래. 그렇게 장모와 함께 산 지 10년째. 지훈 씨가 웬일인지 흙을 잔뜩 묻힌 채 산에서 내려옵니다. 장모님. 어디 다녀오세요? 속이 좀 답답해서 산책 좀 했지. 아니 근데 자네 무슨 일이 있었나? 응? 뭐야? 제가요 우리 어머님 다려드리려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왔지요. 이게요 어머니 암에는 최고 좋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얼른 치우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는 그냥 피부가 약해졌나 보네. 항암 치료 때문에 부쩍 쇠약해진 장모가 걱정스러운 사위. 어머니 저한테 업히세요. 아유 아니 괜찮아. 아니 안 돼요 어머니 위험해. 빨리 업혀. 괜찮다니까. 빨리 업혀요. 아이고 참 괜찮다는데. 어머니 그래도 사위 등에 업히니까 좋으시죠? 아이고 그래 좋다 좋아. 업히니까. 안타깝게도 장모의 병세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온 가족들. 의사와 면담을 한 후 부부는 장모의 병실을 찾았다가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홍원 치료를 한다고요? 아휴 딸하고 사이가 너무하네. 서울에 머물 곳 하나 마련하지.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얼마나 나한테 극진하게 하는데. 아니 나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내 몸이 문드러져도
애들 힘들게 하기 싫어서 내색을 안 하는 거지. 내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저당 잡히고 할 거 다 해요 우리 애들은. 장모님. 암 투병 중에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속내를 듣고 부부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로부터 딱 3일 후 지훈 씨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련이 했는데 연이어 사고를 당한 남편이 보통 수상한 게 아니었는데요. 바로 그때 남편의 바지춤에서 고이 접힌 쪽지를 발견한 아내. 놀랍게도 쪽지에는 남편이 당한 사고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설마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었던 아내. 그 길로 달려가 남편을 치료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만나는데요. 그가 들려준 충격적인 진실은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아, 갑자기 뛰어들려고 해서 정말 황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했는데요? 나 참 재수도 없지. 정말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니까요. 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상황 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난 잘못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시오. 이토록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남편은 통원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장모를 위해 일부러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한 후 입원실을 마련해 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고를 당해도 입원할 수 없자 무려 11번째 사고를 내기로 했는데요. 병원으로 돌아오던 아내가 남편을 막기 위해 그 뒤를 쫓았던 겁니다. 사고를 꾸미기 위해 직접 하수구를 열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던 남편. 뒤늦게 도착한 아내는 사고를 미처 막지 못했고 남편을 구하려다 그만 함께 하수구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11번의 사고는 모두 사위 씨가 계획했던 것인데요. 사고 장소를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잡고 친구를 만난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병원비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차 매일 병원을 들러야 했던 장모님을 자신의 침상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자 입원할 정도가 될 때까지 몸을 망가뜨렸는데요. 이러한 남편의 병행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의 뒤를 쫓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고 부부는 함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병수발은 장모님이 하게 되었고 보험회사는 이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보험 해지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만 하면은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서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가 잘못되면은 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이러다 큰일 나.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없으면은 나 못 살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 어머니 나 장모를 편히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무려 11번에 걸친 사고를 꾸몄던 남편.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채 허무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